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내주신 자료 나도 혹시 갱년기, 자가진단과 초기신호 이거거든요. 혹시 요즘에 내 몸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갱년기인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료 보니까 갱년기가 뭔지부터 해서 초기 신호들, 또 자가진단법, 관리법까지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 갱년기라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잘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에서 말하는 갱년기, 그 정의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통 이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에요.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특히 그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요. 이게 질병이 아니라 뭐랄까 사춘기처럼 몸이 크게 변하는 시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경 있잖아요. 마지막 생리 짝 타고 1년 지난 시점.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갱년기는 그 폐경 전후에 좀 더 넓은 기간을 다 포함하는 거죠. 호르몬이 변하면서 몸도 마음도 같이 변화하는 그 과정 자체요. 아, 과정이군요. 단순한 시점이 아니라 네, 그렇죠. 노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전환기.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전환기에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생리불순이네요. 주기가 막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양도 갑자기 확 늘거나 줄거나 이런 변화요? 네, 그게 가장 흔하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갑자기 얼굴 확 달아오르고 땀나는 거, 안면홍조, 밤에도 막 식은땀 흘리고, 아, 야간 발한. 네. 그리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는 거, 수면장애도 정말 대표적이고요. 근데 자료에서 좀 의외로 강조하는 게, 관절통이나 근육통이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꽤 흔해요. 네, 특별히 뭐 다치거나 무리한 것도 없는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 이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요. 여기에 뭐 사소한 일에 짜증이 확 나거나 우울해지는 감정 기복, 또 엄청 피곤하고 집중 안 되고 질 건조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체중 변화 같은 것도 같이 올 수 있다고 하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분은 뭐 거의 못 느끼고 그냥 쓱 지나가시는데 어떤 분은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하게 겪으시거든요. 아, 정말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예를 들면 안면 홍조 같은 경우도 심하게 겪는 분은 한 20% 정도지만 가볍게라도 경험하는 분은 70%가 넘는다고 해요. 자료에 나온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내 몸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지? 이걸 잘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내 몸의 신호에 집중하는 거. 그럼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할 때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쿠퍼만 갱년기 지수라고 KMI라고 하던데 자가 진단법이 있더라고요. 뭐 안면 홍조부터 우울감까지 한 11가지 증상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간 내가 얼마나 느꼈나 이걸 점수로 매기는 방식이요. 0점에서 3점까지. 네, 그 쿠퍼만 지수, 이게 내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가 이걸 대략적으로 좀 가늠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용한 도구죠. 아, 객관적인 참고 자료 정도로요. 네, 그렇죠. 점수를 통해서 참고치는 얻을 수 있는데 네, 이걸 절대적인 진단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그 불편감이 크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 해요. 네. 그리고 이 점수 말고도 자료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나 이걸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더 실질적일 수 있겠네요. 점수보다는? 그렇죠. 그럼 이 변화의 시기를 좀 더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잔료에서 제시하는 생활 수칙들 보니까 역시 뭐랄까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 같아요. 영양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콩 종류나 칼슘, 비타민 D 풍부한 음식 먹으라고 하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인데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식단 관련해서 자료에서 특히 콩류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 안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이랑 좀 비슷하게 작용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군요. 네. 그리고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 특히 자료를 보면 규칙적으로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 개선에 꽤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 물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까 그 자료에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좀 부작용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더라고요. 예전에 없던 연구 결과 때문에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꼭 필요한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저용량으로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고 막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언지 이걸 찾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랑 충분히 상의하는 그 과정.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갱년기라는 게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고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관리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다음 단계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변화를 겪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갱년기를 단순히 끝이나 쇠퇴라고 여기는 대신에 삶의 지혜가 더 깊어지는 전환기 또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로 한번 재정의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시간을 맞이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이나 준비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